윤상현 후보가 방송한 거 보셨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몸을 바쳐 싸우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정조사하겠다.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청문회 열겠다. 그래서 부정선거 제도도 바꾸겠다. 아주 우리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다음에 제도를 바꾸겠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다 한 거죠. 이제 4명의 후보 중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박수 치고요. 이러자 이게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갔어요. 아침에 8시 몇 분에 방송이 나갔는데 일언인데 터졌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부정투표 의혹 검토하고 사전투표 제도 고칠 것이다. 이게 오늘 요게 아침에 나간 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봉규 TV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한 거를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 오늘 원희룡 후보도 이철우 경북지사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 의혹만 가지고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있지만 선거를 지원하는 업무,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은 행안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진다면 사전투표를 포함해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제기하는 국민들, 우리 같은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야당은 의혹이 있으면 모든 걸 특검으로 몰고 가면서 선거에 관해 국민들의 상당수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내지는 음모론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공정한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유, 됐어, 이제. 자, 4사람 당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2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가 한술 더 뜹니다. 당대표가 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행정, 입법 노력, 또 검찰이라든지 수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후보자, 당원의 마음을 팽개치지 않고 지원하고 돌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행정, 입법 노력, 그다음 검찰 수사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정 관계도 얘기했죠. 앞으로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올바른 당정청 관계를 모색하고 92석 거대 야당에 맞서서 이재명 1인 어버이 체제에 바뀐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경험과 소통 능력, 포용 능력을 가진 자신이 가장 적임자다. 이러면서 경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당대표 후보 4명 중에서 윤상현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제일 먼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검토하고 사전투표 제도 고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박수 칩니다. 박수 이건 뭐 100번 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저는 이분들을 믿어요.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그냥 빈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빈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작 이런 얘기 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뭐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저희 이봉규 TV에 나왔을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뜨뜨미지근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봉규 TV 시청자들 의식하고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조금 더 확실히 뭐 이제 뭔가 이런 걸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완전히 이제 바뀌었네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네요. 정확히. 그동안 이분은 똑똑한 분 아닙니까? 일타 강사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많이 이걸 본 것 같아요. 야, 이게 부정선거 맞네. 와, 대장동 일타 강사 했잖아요. 대장동을 들여다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야, 이거 뭐 엄청나구나. 그냥 칠판에다 막 써가면서 대장동 분석했잖아요. 어느 평론가보다 더 멋지게 분석했잖아요. 이제 부정선거도 보니까 1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 근데 지금은 정확히 딱딱 짚네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제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제 책임 있는 정당인 만큼 선거 관한 행정 이거 들여다보고
선관위에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제도도 고칠 것이다. 부정투표 의혹을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당대표로 될 가능성이 제일 희박하죠. 여론조사로 따지면 이봉규 TV에서도 설문조사 했습니다만 이봉규 TV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원희룡이 이겼어요. 근데 이봉규 TV 설문조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죠. 일단은 보수 우파의 마음이고, 그럼 보수 우파의 마음이 당대표 선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있죠. 한 바들이 있거든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가장 근접한 사람은 원희룡 후보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의 싸움인데, 근데 이제 제가 윤상현 의원을 왜 고무적으로 보냐면, 이게 결선 투표로 갈 경우, 다시 말해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넘을 경우, 그래 되면 이제 2차 결선 투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등이 아닌 3, 4등. 이제 제가 예측하는 건 아마 나경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3, 4등 할 것 같은데요. 둘이서 어디로 말하자면 지원해 주느냐, 어디로 붙느냐인데요. 생리상 한동훈을 지원할 것 같진 않아요. 우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 멘트 나오는 게 한동훈을 하고 각을 세우는 멘트 나오고, 특히 최상병 특검으로 이제 갈렸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 핵 문제,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나경원은 아주 세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저렇게 동맹 관계로 갔고,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걸 오늘 세게 던졌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거는 또 한동훈도 굉장히 신중론을 펼쳤거든요. 그것도 한동훈하고 결이 다르고, 최상병 건으로 결이 다르고. 그래서 뭉치면은 원희룡으로 뭉치지 않겠느냐. 아예 그냥 이것저것 관심 없다. 내가 뭐 떨어졌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몰라도 어디 힘을 실어주면은 저는 한동훈보다 원희룡의 힘을 실어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원희룡의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인천 지역구 이런 것도 있고요. 윤상현한테는 인천이 절대적이에요.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도 인천에서 했잖아요. 자기 지역구민들. 나머지 3명은 다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차이로 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날 당선시켜준 인천 시민들한테 나 먼저 보고한다.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인천에서 보고를 했어요. 인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개항을 해서 부정선거에 억울하게 당한 원희룡을 밀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해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상현이 원희룡을 밀어서 원희룡이 당선되는 순간, 당대표가 되는 순간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부정선거 투표 검토하고 사전투표 제도 고친다. 여기에 윤상현이 또 힘을 실어서 국정조사, 청문회 제도 고친다는 의견이 같으니까 이거 탄력 받으면, 아니 당대표 후보 4명 중에 2사람이 얘기한 건데 끝난 거예요. 예. 이 날을 기다렸잖아. 제가 그 황교안 대표 지난번 당대표 나갈 때 조금 섭섭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4.15 총선 끝나고 부정선거 끝나자마자는 안 싸웠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부방대 만들면서 부정선거와 싸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당대표 지난번에 도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TV 토론하고 뭐 이럴 때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섭섭했어요. 아니 절호의 찬스인데, 전국으로 중계되는 건데, 아니 그 신문 기자들이 받았을 텐데 왜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지?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때 이걸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략상 당대표가 되는 게 우선이지 그거 얘기하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당대표가 돼서 부정선거 밝히려고 그랬다. 자기가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가 부정선거 밝히려고 도전하는 게 가장 큰데, 그 TV 토론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서 이제 안 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당대표 후보 2명이 대놓고 얘기하네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자, 우파 당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쓴 거다. 이 중에 2명이. 그 전 당대표 선거에서는 황교안 대표마저 부정선거를 얘기 안 했어요. 선거에 불리할까봐. 근데 그게 1년인가요? 1년 되나? 정확한 개월수를 안 따졌는데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왜 당대표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분위기.
여세를 몰아서 나머지 이런 거 선언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도 뭐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따라하는 게 누가 먼저 선방하고 안 하고 이게 부정선거 문제가 뭐 그런 문제예요? 그런 거를 따지면은 무슨 우리는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4.15 총선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4.15 총선이 부정선거 될 거다. 그러고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먼저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했다고 제가 무슨 광팔구 이니셔티브 주장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여러 군데가 부정선거 유튜브는 주장했어요. 누가 먼저다 할 거 없이 했어요. 6년 전서부터. 이거 누가 먼저다 끼케하기래야 하루 차인데 오늘 이봉규 TV 녹화는 일요일 저녁에 한 겁니다. 그러나 방송 나간 게 오늘 아침에 나간 게 그게 이제 윤상현 후보가 부정선거를 때려잡겠다고 온몸을 바쳐서 잡겠다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낮에 뉴스 나온 게 원희룡 후보가 나온 거예요. 좋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나머지 두 분도 그럼 우리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거지.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후보는 우리가 지지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또 나경원 후보도 부정선거와 싸우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수사하겠다. 수사를 이렇게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4명 다 부정선거 제도 개선해야 된다. 부정선거 투표 의혹을 검토해야 된다. 국정조사하자. 청문회하자.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절반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원희룡의 당선을 희망하지 않을까요? 부정선거에 우리 열받은 국민들이. 원희룡 후보 아주 제대로 찔렀네. 이 전략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나이가 뱉은 말 지킬 거 아닙니까? 좋아요. 똑똑한 사람이 또 얘기했다는데 더 좋고. 일타 강사. 원희룡 화이팅. 윤상현 화이팅. 둘이 2인 삼각으로 한번 것도 해서 결선 투표 가든지 이렇게. 자, 나경원 의원도 한동훈 후보도 이참에 부정선거 때려 잡아봅시다. 야, 화이팅! 기분 좋네.